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짜 뒤집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 재설정, 새로운 질서, 코리아 리셋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엎는 초대형 사건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카이데일리를 향해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던 JTBC 기자에게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 99명 같이 취재해서 알아봅시다. 그 한마디는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간첩 99명이 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할 때 한국 여론을 조작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세 번째로 폭로했습니다. 중국 국적 99명의 체포와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한 사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 스카이데일리 서버가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트래픽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 대한민국 계엄군과 미국 DIA 국방정보국이 참가한 한미합동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박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 연수원에서의 중국 국적자 체류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관위 연수원이 부정선거 개입과 연결된 핵심 장소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문재인 정권은 선관위 연수원을 중국 입국자들에게 체류 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외부 접근이 완전히 통제된 선관위 연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중국인을 거주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2021년 12월에 수원 선관위 연수원 제2생활관의 용도를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인의 숙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는 문재인의 대선 참모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2019년 문재인은 국회 동의 없이 상임위원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선관위 조직은 완전하게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초압승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체포된 99명의 중국 간첩들이 선관위 연수원 C동이라는 비밀 부속동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3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준비된 대형 버스 2대와
중형버스 한 대에 실려 평택항으로 이동한 후에 오키나와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A동과 B동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을 완전히 출입을 차단시키고 C동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동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외국인 비밀 숙소로 사용되었고, 계엄군이 C동을 정확하게 급습했다는 것은 첩보에 기반한 정교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스카이데일리의 폭로는 가공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도들이 신뢰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근거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국격자 99명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폭로를 3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박이나 항의도 없이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 외교적 반발이나 강력한 부인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정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했고 몸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이례적인 태도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묵과 중국 대사관의 경고는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신빙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이 보도가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사이판에 있는 미군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체포된 중국 국적자들의 신원, 이동 경로, 신문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한미 합동작전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미국 국방정보국 DIA의 참여는 단순히 한국 내 정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A 개입은 이 사건이 미국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선관위 연수원의 중국 국적자 체류 기록, 계엄 당시 CCTV 영상, 그리고 강사 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헌재가 요청한 자료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관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제기했던 의혹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 진영의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방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한미 공조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월 7일 트럼프 특사로 활동했던 유진철 전 한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진영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4일 맷 술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의장이 윤 대통령을 만났고 비상개혁과 탄핵 소추 이후에 전국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측근이었던 매너포트와 스텔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한미 공조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고위 인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이어간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파장을 가진 사건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99명이 우리 한국 국민이었다면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등장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비상계엄 당일 수원연수원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은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중국 간첩으로 오키나와로 이송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2건국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이 뒤집히는 증거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고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안진효님, BW리님, 가을이님, DG피피님, 남진우 색스폰님, 덕자님, 김영선님, 바울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